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의미하죠. 자, 일단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쓴다고 한다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거고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일 테니까 이걸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 그럼 a 값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라서 36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얘기를 하겠고, 그러면 판별식을 적어보도록 하죠. 자,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공식을 쓴다고 하면 1-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된다 되는 것이고요.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럼 k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3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정수 k의 최대값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3보다 작은 k 중에 가장 큰 정수는 2일 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한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1차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쓴다고 하면 2를 나눠주고 제곱을 했을 때 4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k의 4k 플러스 4 이렇게 될 것인데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4k 제곱은 사라지고요. 8k의 마이너스 4k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4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4k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k는 0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0이 될 수가 없는 k들 중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인 거니까 결국에 이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0 이 0 초과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0을 제외를 해주셔야 될 테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그냥 요거는 k값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었던 거고,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자, 짝수 공식은 아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4의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겠고, 자, 그럼 k제곱 마이너스 6k 그리고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해봅시다. 자, 판별식 짝수 공식으로 가서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2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정리를 했을 때 2k 마이너스 1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k의 값은 2분의 11보다 작다가 되는 것이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은 5가 될 것이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것이니까요.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쓸게요.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자, 이 녀석이 0보다 작아야겠지요.
마이너스 k-1이 0보다 작다가 되겠고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0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이 돼줘야 되는 것이죠. 자,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 것인데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의 곱을 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이 되는 것이라서 마이너스 12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생각나지 않으면 인수분해해서 a가 마이너스 6 또는 2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판별식 짝수공식으로 갈게요. k-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k-1 얘가 0이 돼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5k 그리고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해서 k값이 1이다 그리고 4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2차항의 개수분,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니까요. 5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야겠지요. 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판별식 짝수공식을 쓸게요.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리고 마이너스 a의 a-3이 0이 돼줘야 되는 것이죠. 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는 0이고요. 인수분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a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일 테고 하나는 4가 될 텐데요.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0이다. 자, 인수분해는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근 p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a와 p, a는 4고 p는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과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자, k의 값과 관계없이 라고 얘기를 하면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 아이디어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중근을 갖게 하는 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테니까요. 자,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식이라고 하는 건 판별식이 0이라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k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0이어야 한다. 자, 이거 정리부터 하죠. 자, 2ak의 a제곱 사라지고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될 텐데 바로 이 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k의 값이 바뀌어도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k에 곱해져 있는 부분은 0이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0이어야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a 0이고 b가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을 구하는 것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판별식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M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4A 플러스 N이 0이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a제곱은 사라질 테고 2ma에 상수 a 1차가 하나 더 있죠. 2m에 마이너스 2a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a가 없는 부분 m제곱 마이너스 n은 0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식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에 곱해져 있는 이 부분이 0이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도 0이어야겠지요. 자, 그럼 m은 2가 될 것이고 n은 4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m과 n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이 답이 되겠네요. 바로 판별식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m-a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a제곱. 자, 얘가 0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게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 a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m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자, a제곱도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0이 돼줘야겠죠. 그럼 바로 a가 1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적어볼게요. 자, 그건 이제 첫 번째 판별식이라고 한다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줘야 실근을 갖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2차 부등식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3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하는 판별식을 갖게 될 텐데 얘가 0보다 작아야겠지요. 자, 그럼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것이고요. 자, 2차 부등식을 풀면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이 두 녀석의 공통인 부분을 찾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공통인 부분은 여기와 여기의 공통인 부분은,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만 공통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부터 적어볼게요. D1이라고 하고 짝수 공식을 쓰면 4-2에 4-k가, 자,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0보다 작아야겠고요. 자, 그러면 얘는 2k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그럼 k 값은 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2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짝수 공식은 쓸 수가 없고요. 그럼 25 마이너스 2k에 4 곱한 거니까 플러스 8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는 것이니까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녀석은 k가 마이너스 8분의 25보다 클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마이너스 8분의 25보다 크고 k가 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8분의 25부터 2까지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는 5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은 짝수 공식을 썼을 때 5-k 전체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그럼 마이너스 10k 플러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 값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자, 9-4k인데 얘가 허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k 값은 4분의 9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의 범위는 4분의 9보다 크고 그리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알파라고 했고요. 이 부분을 베타라고 했을 때 8알파 베타의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정답은 4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9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판별식을 써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36은 0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걸 봤을 때 제곱해서 9가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a는 그거의 2배인 플러스 마이너스 6이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전 문제에서 풀이한 판별식을 이용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이 0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자, 짝수 공식을 쓰면 k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6이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2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6이 0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0인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는 마이너스 1과 3이어서 곱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3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k값. 자, 완전 제곱식이죠. 자, 이것도 판별식은 0이다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과 중근을 연결을 좀 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판별식은 0이다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이 될 것이고요.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이 부분이 확실하게 좀 정리가 돼 주셔야 합니다.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라서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적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 이 두 근의 합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분의 합은 얘를 구하는 것인데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러면 4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두분의 곱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인데 얘는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요. 이 부분이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분의 2니까 4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x제곱에 지금 두근의 합이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4x가 돼줘야겠고요. 두근의 곱은 2니까 플러스 2가 돼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고요. 근각의 최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2차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2알파랑 2베타를 두근으로 한다고 했죠. 그 두 분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알파 더하기 2베타인데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2배니까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4알파 베타일 텐데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두근의 합과 곱을 가진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줘야 하는 것이니까 x제곱 그리고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x 그리고 곱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5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각의 최관계에 의해서요.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2분의 4니까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두 근이 나왔죠. 이 두 근의 합, 즉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것이지요. 계산을 해주시면 4분의 9에서 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은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제곱인 4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로 합이 마이너스 4분의 7이고 곱이 4인 걸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합이 마이너스 4분의 7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사실상 가능한 식은 이 식밖에 될 수가 없고요. 곱은 4분의 16이니까 4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는 3분의 5입니다.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것이죠. 자, 그러면 4에서 3분의 20을 뺀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요. 3분의 5이고요. 알파 베타는 3분의 1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구하라. 통분하겠습니다. 알파 베타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야겠지요. 그러면 우리 일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변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9분의 25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9분의 12라고 한다면 얘는 9분의 13이 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얘라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그러니까 두 알파와 베타의 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3이 된다는 뜻인 건데, 지금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 3분의 루트 1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 옮겨서 계산을 한다면 3분의 1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루트 13이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은요.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얘는 지금 3분의 4분의 2가 되기 때문에 2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건데, 얘는 4고요. 3분의 16을 뺀다가 되겠죠. 그럼 3분의 12에서 3분의 16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녀석을 곱하라. 그럼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이 된다. 그럼 두 근을 2알파, 3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5알파인데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저 식에서 K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두 근의 곱은 6알파 제곱인데요. 저 식에서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4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알파 제곱은 4가 되고, 그러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될 테고, 그러면 K 값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근의 비가 2대 3입니다. 자, 두 근을 2알파, 3알파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5알파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5죠. 그러면 바로 알파는 마이너스 3이겠구나. 그럼 두 근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9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두 근의 곱은 6, 9, 54일 텐데요. 그게 지금 바로 M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두 근의 비가 2대 3입니다. 그러면 두 근을 2알파, 3알파라고 해보고요. 그럼 두 근의 합은 5알파일 텐데, 자,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얘는 t 플러스 1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근의 곱은 6알파 제곱일 텐데 얘는 t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수 t의 값의 곱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식과 이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요. 알파는 5분의 t 플러스 1이고요. 그거를 지금 6알파 제곱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에 5분의 t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t와 같다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25분의 6에 t 플러스 1의 제곱은 t다. 자, 그러면 6t 제곱 그리고 12t인데 마이너스 13t, 25를 양변에다 곱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t의 값의 곱을 그냥 바로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확인을 한다면 6분의 6이라서 1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근각계수의 관계로 적어도 되겠지만 식의 형태를 여러분 보시면 단순히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푸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자, 일단 그 식의 형태를 봐줘야 될 텐데요.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가 0이다라고 하는 식이 만족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하고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는 0이다.
자, 요 식도 만족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알파, 베타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근각계수의 관계 요걸 확인을 해 보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대입을 해서 나온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3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3을 곱해봐라 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마이너스 2입니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도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을 곱해봐라는 식으로 변형이 되겠고요. 전개를 하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을 구하게 되겠죠. 자, 근각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 역시 2입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요. 1만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식의 형태를 봐주시면 일단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5가 0이 된다. 그리고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5도 0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각계수의 관계도 써놓고 가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는 5네요.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을 확인을 해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3분의 1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5고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도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5에다가 알파를 더한 것이니까요. 알파 마이너스 5다. 얘는 마찬가지로 베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알파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8분의 1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통분을 하면 알파 마이너스 8, 베타 마이너스 8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자, 일단 분모를 또 전개를 해주시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8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6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6이고요. 자, 우리가 구해놨던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5 더하기 8 더하기 64분의 마이너스 1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77분의 17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마이너스 5는 0 그리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5 베타 마이너스 5도 0일 것입니다. 자, 근각계수의 관계도 쓴다면 합은 5고 곱은 마이너스 5겠네요.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가 모두 다 5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분의 베타는 모두 분모가 5가 될 것이라서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니까요. 이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했고요. 그러면 판별식이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4 더하기 3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럼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범위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1,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짝수 공식을 써서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k제곱 마이너스 3을 뺀 게 0보다 커야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2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자,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했고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2차 항의 개수인 k-2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k는 2가 될 수 없다 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은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k제곱 마이너스 ac. 자, 요게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줘야겠죠. 자, k제곱은 사라지겠고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k 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4보다 작거나 같은데 2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가능한 자연수는 1, 3, 4만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k값의 합은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허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판별식 0보다 작겠지요. 짝수 공식 쓸 수 있으니까요. 자, 판별식을 써보면 n-8의 제곱에서 n의 제곱을 뺀 게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6n 플러스 64가 0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자, 그럼 n은 어떻게 되겠느냐? n은 4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연수 n의 최소값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6 이하의 자연수 a, 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판별식을 쓸 수 있을 텐데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b가 0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금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 b라고 하는 순서상을 확인해 보면 되겠지요. 자, a제곱은 3b보다 작다가 되는 것이라서요. 자, 일단은 순서상 a, b. 자, b가 자연수라고 6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b가 1일 때는 a가 1이 가능하고 그 다음 b가 2일 때는 a는 1과 2가 가능합니다. b가 3일 때는 a는 또 1, 2가 가능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4일 때는 1, 2, 3이 가능하고 b가 5일 때 역시 1, 2, 3. b가 6일 때는 1, 2, 3, 4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수를 세보면요. 자, 5개, 그리고 6개, 11개에다가 4개를 더 더했으니까 15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할 텐데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을 테니까요. 4-K 플러스 5가 자, 한 방정식만 허근을 갖도록 자, 그럼 얘가 허근을 갖도록 하는 건 0보다 작다겠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지금 이게 허근을 가질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요. D2 밑에 있는 녀석을 D2라고 하고 얘도 짝수 공식을 쓴다고 한다면 자, K 플러스 1의 제곱 해서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작다가 돼줘야겠죠. 자, k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k값은 2보다 커야 허근을 갖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반대의 경우는 실근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녀석도 적어보면 k가 반대가 돼야 되겠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실근이 되겠고, 그리고 k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 방정식만 허근을 갖도록 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한 방정식만 허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위쪽 방정식의 허근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1보다 k가 커야겠고요. 첫 번째 경우. 그리고 밑에는 실근을 가져야 될 테니까 k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바로 보이죠?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이때 실근을 갖고 이때 허근을 갖는다가 돼줘야 되는 거니까요. 적어보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보다 크다. 자, 이 경우는 말이 될 수가 없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2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k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0, 1, 2 이렇게 3개가 있겠고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 요게 0이 돼줘야겠지요. 자, 그럼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 가 되는 것이고요. 자,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 2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에서 양수 a 값이라고 했으니까요. a는 2가 되겠지요. 자, 그럼 그 2를 다시 대입을 하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자, 여기에 중근 x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요. 지금 이게 그럼 이게 지금 p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a는 2고 p는 마이너스 2니까요.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별식을 적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60b는 0이 돼줘야겠지요. 자, 다시 말하면 a제곱은 60b인 건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ab가 지금 모두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60에다가 어떤 숫자 자연수를 곱했더니 어떤 수의 제곱이 되더라. 자, 그랬을 때 b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무엇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 작은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것들 문제를 푼 적이 있지요. 자, 그러면 자, a제곱은 60을 소인수분해 하잖아요.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될 텐데요. 자, 그럼 이 b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수가 되어야 하느냐? 제곱수가 되려면 일단 소인수분해 했을 때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들을 모두 다 짝수로 만들어줘야 됐었죠. 자, 그럼 3 하나, 5 하나 더 추가를 해서 3의 제곱, 5의 제곱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1의 제곱. 1의 제곱은 1이니까 따로 쓸 필요가 없겠죠.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갔었던 걸 기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걸 골라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가 선택이 돼줘야겠지요. 그래서 가장 작은 b는 15가 되겠고요. 그러면 a는 2, 3, 5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30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일단 요 a가 2, 3, 5가 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한 B가 이 상황이니까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 자, 얘를 이쪽으로 옮겨가고요. 이게 결국에는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이 되는 거죠. A의 제곱이. 그럼 A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 이 친구가 A, 2 곱하기 3 곱하기 5 전체의 제곱이 될 테니까요. A는 이제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합을 구한다고 하면 4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두 2차 방정식이 각각 중근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한다면 25 마이너스 4의 2a 플러스 3이 될 텐데 지금 얘가 0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13 빼기 8a가 0이다. 그럼 a는 8분의 13이 되겠고,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짝수공식이 가능하니까 4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4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8 얘가 0이 돼줘야겠죠.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4겠습니다. 자, 두 개 곱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ab는 8분의 13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3이 돼서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 D1이라고 해보고 짝수 공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9-2의 K-1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커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1이 0보다 크다. 그럼 K 값은 2분의 1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을 D2라고 했을 때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3K 플러스 6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 녀석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8K 그리고 마이너스 20이 0인 것이고요.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2거나 10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동시에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0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그 판별식을 D1이라고 했을 때요. K제곱 마이너스 4,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9.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그럼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2차 분응식은 뒤에 가서 또 다시 계산을 해 볼 건데, 자, 이 녀석은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고요. 자, K에 관한 2차식이라고 한다면 이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2는 K에 관한 2차 방정식. 근데 이제 2차식.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Y는 1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2차 함수가 되겠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일 텐데 K축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2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어디냐? 지금 이 범위죠, 이 범위. 자, 그랬을 때 K는 마이너스 6과
6 이상 2 이하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해봅시다. 자, 얘는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k-1의 제곱 마이너스 3k-5가 0이 되는 것이고요. 자,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이 0인 거라서 k 값은 k 값은 2거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만족하는 k를 찾아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은 탈락이고 k 값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을 D1이라고 해서 9-4a 플러스 1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0보다 커야겠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a 값은 4분의 5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대문자 m이라고 했으니까요. 대문자 m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식을 정리를 해봐야겠지요. 먼저 자, x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3의 x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 자, 여기서 출발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은 2b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인데 자,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된다 했으니까 0보다 작다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8b 플러스 13이 0보다 작다. 그래서 b는 8분의 13보다 크다가 되겠고 이걸 만족하는 정수 b의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 소문자 m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라지 m에서 스몰 m을 뺐다고 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1, 3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는다. 자, m의 값에 관계없이는 m에 관한 항등식인 건데요.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자, 그랬을 때 판별식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m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자, 얘가 0인 건데 자, 이 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m에 관한 항등식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m의 값에 관계없이 만족하는 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실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m의 제곱은 사라질 테고요. 그러면 2배 a 플러스 1의 m 그리고 a 플러스 1의 제곱에서 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될 테니까요. 자, 얘는 m에 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걸 테니까요. 2a 플러스 1의 m 그리고 a 제곱은 사라지고 2a 플러스 b 플러스 1이다. 근데 이게 지금 0이어야 하고 이게 항등식이어야 되는 거죠. m에 관한 항등식. 자, 그랬을 때 m이 붙어있는 부분이 0이어야 되는 것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나 0이 돼줘야겠죠.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b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0이 되는 것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식이 실수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자, a값에 관계없이니까 a 관한 항등식인데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완전 제곱식은 0이라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물론 이제 2차식일 때요. 근데 2차식이니까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은 이제 중근이랑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로 반대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꼭 개념을 연결시켜주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별식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공식이니까요. a-m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n이 0. 자, 이렇게 돼줘야 된다는 거죠. 이 녀석이 a에 관한 항등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a제곱은 사라질 테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3a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상수항은 m제곱 마이너스 n인데 이게 0이 돼줘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a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얘가 0. 그럼 m은 마이너스 3. 자, 그랬을 때 얘도 0이어야 하는 것이니까 n은 9가 되겠고요. 자, m과 n을 더해보면 정답은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과 접하도록, 자, x축과 접하도록 한다는 건 지금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x축과 접한다. 자, 요 지점에서 접하는 건데 이걸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y는 fx라고 합시다. 자, fx는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다시 얘기하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x는 알파인 것이고 얘는 지금 중근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403번, 4번, 5번이 모두 다 지금 중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03번은 직접적으로 중근이 된다는 걸 물었고 404번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하는 형태가 중근과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이제 2차 함수로 바꿨을 때 x축에 접하는 녀석도 지금 중근을 갖는 것과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판별식을 적어 봐야겠지요. 그러면 m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c. 이 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m에 관한 항등식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자, 그러면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요. 1-b의 m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a제곱 플러스 c는 0. 자, 그래서요, 이게 m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어야 하고요. 이 부분도 0, 이 부분도 0이 돼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b는 1, a는 2, 그리고 c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 b, c를 모두 곱한 값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 인수분해가 안 되고요.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상황에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입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4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따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지금 두 근이죠. 자, 이 두 근의 합은 얼마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일 텐데 우리가 이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한다면 얘는 5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입니다. 자, 여기다 다 대입을,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을 다 대입을 한다고 하면 8이 되겠죠? 자, 두 근의 합이 5고 두 근의 곱이 8이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최고차항의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가 5니까 합이 5.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8이니까 두 근의 곱 8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알파 플러스 베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2고요. 알파, 베타는 5입니다. 자, 또 새롭게 만들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분의 베타 그리고 베타분의 알파인데요. 합은 얼마가 되느냐? 통분을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분차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곱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베타니까 1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지요. 자, 우리가 위에서 구한 걸 대입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4에서 1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x제곱 플러스 5분의 6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x제곱 더하기 2x-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근데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두 근,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자, 요 두 근의 합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인데, 우리 이제 곱셈 공식 변형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럼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1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근의 곱은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인데 이건 그냥 알파 베타 전체의 세제곱과 같지요. 자,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4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입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우리 곱셈 공식 변형에서 이렇게 된다 라는 걸 배웠고요. 그럼 8분의 1에서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은 8분의 12이기 때문에 8분의 13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는 0. 두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알파 제곱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알파는 통분을 하면요. 이쪽으로 가져볼게요. 자, 통분을 하면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고요. 자, 얘는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 그리고 얘는 계속 하고 있죠.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분모는 4, 그리고요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6,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4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의 두근 알파 베타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그리고 알파 베타는 3이라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적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알파 제곱분의 베타의 세제곱, 그리고 베타 제곱분의 알파의 세제곱의 값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이죠. 자, 우리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자, 공통수학 1에 우리가 앞부분 곱셈 공식 변형해서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걸 구하기 위해서 우린 제곱부터 가야 합니다.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값. 그러면 4에서 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세제곱도 갑시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요 값은 8에서 18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과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곱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빼주시면 되느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뺀다면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20에서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9고요. 9에 18을 빼주시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요 9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는 0의 두 실근의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자, 근각계수의 관계도 확인해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뭐도 확인을 해보라고 했나요? 저런 문제는 대입한 값, 알파제곱 더하기 5알파 빼기 4가 0이고 동시에 베타도 근이니까 베타제곱 더하기 5베타 빼기 4도 0이다. 자, 이런 거 모두 확인을 해달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보면 지금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5분의 3알파, 그리고 여기는 베타 제곱 더하기 5베타 마이너스 5분의 3베타인데요. 자, 우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는 지금 4가 돼야 식이 만족을 하고 얘도 4가 되어야지 식을 만족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값은 모두 4가 되겠고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요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3베타가 되는 거지요.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그럼 이제 이게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다른 문제 풀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에서 분모처럼 이런 형태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입한 값들도 꼭 대입한 식들도 꼭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보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2, 0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마이너스 2 역시 0입니다. 자, 설명은 412번 문제 요 앞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문제로 바로 풀어본다면 지금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가 2여야 식이 성립을 하고 얘도 얘가 2여야지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는 2, 그리고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도 역시나 2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요 식을 여기다 가져와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베타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로 묶어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해줘야 되는 건데요.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자, 조금만 이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죠. 자, 그럼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18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값이 마이너스 45지요. 자, 그걸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한다면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5가 되는 것이라서 30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7입니다. 자,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마이너스 7, 0이고요. 그리고 베타 제곱 더하기 2 베타 마이너스 7 역시 0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적어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7분의 베타, 그리고 여기는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7분의 알파. 자, 이걸 계산을 하는 건데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입니다. 자, 그럼 요 식에서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만 남기고 우변으로 나머지를 이항한다면 이렇게 되겠고, 자, 얘도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만 남기고 우변으로 이항을 한다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7이 되겠죠. 이 두 값을 모두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그리고 분모 이쪽은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요것만 남게 되겠죠. 자,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7인데, 자, 우리 여기서 따로 계산해 봅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그냥 식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는 사라지면서 7분의 4, 18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fx는 0에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알파가 f에 들어갔을 때 베타가 f에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합이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일단은 4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으로 와볼게요. 자, f2x-3은 0. 자, 이 문제에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자, fx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럼 이 녀석의 두근은 2α-3, 2베타-3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하면, 지금 이렇게 F 안에 알파 들어갔을 때 베타 들어갔을 때 0이 된다는 거라고 얘기를 방금 강조를 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안에 있는 F 안에 지금 2x-3이라는 식이 들어갔는데 이 식 전체가 알파거나 베타여야 F 알파, F 베타가 되겠죠. 그래야 0이 된다는 걸 만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결국에는 2x-3이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x의 값을 구해준다가 목표가 되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3 이거나 2분의 베타 플러스 3이어야 결국엔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방정식을 풀면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녀석의 요거의 합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합은 얼마가 되겠나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인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고 했으니까 분자가 10이 돼서 우리는 두 분의 합은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fx는 0이 된다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f 알파가 0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f 베타가 0인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f의 3x-2는 0인데 이 3x-2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f에 들어가는 어떤 녀석인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되느냐? 얘가 알파거나 베타로 통째로 바뀌어져야 이 형태를 만족을 한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3x-2가 알파가 되거나 아니면 베타가 된다라고 하는 걸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3x-2가 알파가 되는 건 x가 3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럼 베타가 되는 거 역시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근의 요 녀석 두 근의 합을 구해주면 됩니다. 합은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지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3이기 때문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3분의 7이 된다는 걸 3분의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 그러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인 상황. 그런데 f의 3x-1은 0. 자, 요 식을 풀 때는 이 전체가 알파나 베타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절대로 3α-1, 3베타-1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3분의 알파 플러스 1, 그리고 3분의 베타 플러스 1. 요게 이제 두 근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요 두 근의 합이요. 자, 두 근의 합은 이제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될 텐데,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2니까요. 그러면 4분의 5가 되겠죠. 그럼 12분의 5가 되겠고요. 자, 네. 더 이상 약분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P분의 Q라서 이게 P고,
이게 Q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P 더하기 Q를 구하라. 정답은 17, 5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합이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뭐예요, 지금?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인데요. 얘가 0이 돼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4거나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k가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4라면 두 근의 곱이 뭡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 해서요, 곱이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은 지금 맞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k가 1일 때는 두 근의 곱이 2가 됩니다. 부호가 다른 두 수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탈락이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가 실수 k의 값은 마이너스 4여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역시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합이 0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지금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일 텐데 얘가 0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것이고, a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근의 곱인 2a-3이 요거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a 중에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1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겁니다. 두 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이 0이어야 하는 건데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이 0인 거죠? 자, 그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좀 해볼까요? 그럼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8 했을 때 1을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a-1과 a제곱, 이 부분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럼 a-4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국엔 a가 가능한 게 1 또는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근의 곱이 얘일 텐데요. 이거의 부호가 최고 총의 개수가 1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이게 바로 두 근의 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부호가 마찬가지로 음수가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지금 저 부분을 음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a는 4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차 방정식들 중에서 실근을 갖는 것을 골라봐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기억의 판별식 적어보겠습니다. 9-20인데요. 음수지요? 그럼 이제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의 판별식도 바로 적어본다면 얘는 이제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2의 제곱 4에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자, 얘는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디귿, 얘도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지요. 자, 4-2, 3, 6. 자, 음수입니다. 얘도 허근이겠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테니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닐. 자, 판별식
1 플러스 12 하면 양수. 자, 이것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아볼게요. 자, 각각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들을 모두 적어 보겠습니다. 자, 짝수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요. 9-2가 되는데, 자, 0보다 큰 값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도 판별식을 써보면 16-16이네요. 0이 되는 거고요. 중근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자, a는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얘는 a제곱 플러스 8이 될 텐데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요. 그러니 얘는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0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고요. 자, 리을 판별식을 써보면 1-60입니다. 자, 0보다 작을 것이고요. 허근을 갖겠네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들의 판별식을 각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짝수공식 써주면요. 1-6인데 음수지요. 그래서 허근을 갖게 돼서요.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 자, 니은 역시나 짝수공식을 쓸 수 있고요. 4-1입니다. 양수지요. 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겠고요. 디귿 판별식. b가 0이니까 0-4. 음수가 되지요. 자, 그래서 얘도 역시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짝수공식을 써서요. 루트 2의 제곱인 2에서 2를 뺍니다. 0이 되지요. 중근이 되네요. 자, 중근 역시 실근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두 실근이죠. 자, 리을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기억의 판별식은요. 9-16입니다. 0보다 작고요. 자, 니은은 짝수공식을 적어보면 4-4고 36입니다. 역시나 0보다 작지요. 자, 디귿의 판별식도 49에서 35, 15를 더합니다. 양수네요. 자, 리을 짝수공식을 사용을 하면 1에서 3을 더합니다. 양수지요. 자, 이 중에서 허근을 갖는 것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기억의 판별식입니다. 1-12 음수고요. 니은 판별식은요. 1- 역시나 12가 되죠. 음수네요. 자, 디귿 짝수공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4 플러스 1인데 양수고요. 리을 짝수공식 쓸 수 있는데 -4의 제곱이니까 16 빼기 16이라서 0입니다. 자, 이 중에서 허근을 갖는 것은 기억과 니은이겠지요. 디귿은 서로 다른 두 실근, 리을은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의 판별식입니다. 1 플러스 3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니은 자, 4-4 0이네요. 자, 디귿 1-4 음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짝수공식을 쓴다면 4-5가 되죠. 음수입니다. 자, 허근을 갖는 것을 골라봐라. 판별식의 음수인 걸 골라주면 되겠죠. 디귿과 리을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 요건 짝수공식을 써볼게요. 9-k인데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나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요. 자, 이 부등식을 풀면 k 값은 9 이하다.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은 9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짝수 공식을 적용을 하면 16-2 더하기 k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0보다 커야겠지요. 자, 그럼 14 빼기 k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고 k 값은 14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81 4에 a 플러스 1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커야겠죠. 자, 그러면 77 빼기 4a가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a 값의 범위는 4분의 77보다 작다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은, 자, 4분의 77은 19보다 19점 얼마니까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것이니까요. 판별식 k-1의 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1 얘가 0이 돼줘야겠지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6k 그리고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 2차 방정식을 굳이 풀지 않아도, 자, k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k에 관한 2차 방정식 역시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판별식을 확인을 하면요. 자, 그러면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합은 6이고 곱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은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네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적어보겠습니다. 짝수 공식 쓸 수 있고요. 여기서 4a를 뺍니다. 자,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4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실수 a 값의 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곱은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짝수 공식 적용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중근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2는 0. 인수분해 가능하지만 우리는 지금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항의 계수. 그러면 합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저 중근을 갖게 하는 이 판별식이 k-a의 제곱 그리고 k-1의 제곱 빼기 b라고 하는 요 식이요.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0이 되겠고, 자, 그럼 이 식이 이제 k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k는 사라지겠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2의 k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인데요.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하려면 얘는 0이고 얘도 0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a값은 1이겠고요. b는 0이겠지요. 자, 그래서 a에서 b를 빼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 것이니까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인 2K 플러스 M의 제곱에서 K제곱 플러스 NK 짝수 공식이 아니죠. 네 배 플러스 N-1. 자, 이게 0이 돼야 하는 것인데 이 식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해야 중근을 갖겠죠. 자, 그래서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4K제곱은 사라지겠고, 그러면 4배의 M-N의 K, 그리고 M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는 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이게 0이어야 하고, 얘도 0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M은 N과 같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걸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한다면 M제곱 마이너스 N 대신에 M을 넣어볼게요. 4M 플러스 4는 0. 자, 그래서 M은 2가 되고 N 역시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곱하면 4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판별식 4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4K 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B가 0이다. 자, 이게 바로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 식을 이제 또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자, 2차 항은 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1차 항은, 자, 24니까 4로 묶어서 6 마이너스 A의 K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 상수항 9 플러스 4B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K가 관한 항등식이니까요. 얘가 0이고 지금 얘도 0이어야죠. 자, 그럼 A 값은 6이다. 그리고 B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4AB의 값은 마이너스 5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지요. 자, 짝수 공식 바로 적용 가능하고요. 자, 이게 0보다 작아야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2a에서 플러스 2를 한 게 0보다 작다가 되겠고, 자, a 값은 1보다 크다. 자, 이 범위를 만족하는 a 중에 가장 작은 정수는 2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허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요. 1 마이너스 k 플러스 6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겠죠. 자, 그럼 k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즉 k는 5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k값 중 자연수를 모두 더한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수는 1, 2, 3, 4이지요. 자, 1, 2, 3, 4를 모두 더한다. 그럼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적어보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인데, 자, 허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0보다 작아야겠죠. 2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이 두 근을 지금 알파 베타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근각의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그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그래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새롭게 두 근이 나오고 있죠. 새로운 식의 두 근은 하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이고 하나는 알파 베타입니다. 뭐 지금 이게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얘가 2고 얘가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두 근의 합은 얼마일까요? 2와 3분의 1을 더했으니까 3분의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은 2차항의 개수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겠고요. 자, 두 근의 합이 3분의 7이니까 얘는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분의 7x가 돼줘야겠고 곱은 3분의 2니까 상수항은 3분의 2가 돼줘야겠지요. 자, 그래서 만족하는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각의수의 관계에 의해서요. 요거의 두 근인 알파 베타의 합은 2차항,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그러면 1이 되겠고 알파 베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5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식의 두 근은요. 하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하나는 알파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겠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5겠네요. 지금 1과 마이너스 5를 새롭게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합과 곱이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식은 x제곱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1분의 4가 마이너스 4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곱은 이렇게요. 자, 이랬을 때 그럼 A는 4겠구나, B는 마이너스 5겠구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에서 A의 제곱 4의 제곱을 뺀 25에서 16을 뺀 값은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에 두 근의 합,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요. 근각의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는 4가 되죠. 자, 그럼 새롭게 구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하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고 하나는 알파 베타인데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는 4지요. 그럼 두 근이 지금 3과 4라는 것이고 자, 이건 간단히 적어 볼게요. 두 근의 합은 7이 되고요. 곱은 12가 되겠죠.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으로 시작을 하겠고 자, 합이 7이니까 마이너스 7x 근거계수의 관계를 반대로 얘기를 해서 자, 여기는 12가 되겠죠.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한다면 자,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합이 7이려면 최고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2차항의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이렇게 했을 때 7이 나오는 거고요. 곱이 12이려면 2차항의 개수인 1분의 상수항 12 그렇기 때문에 12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그러니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고 알파 베타는 3분의 1이죠. 자, 알파분의 1
근데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인데요. 자, 통분을 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네요. 자, 그러면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니까요. 계산을 했을 땐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는 것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는 것이죠. 자, 그럼 얘는 4분의 25고 그리고 4를 더한다. 그럼 4분의 16을 더하는 것이니까 4분의 41이 되겠지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에서 이미 배웠지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곱해준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이고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입을 여기다가 하고 알파 베타는 또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7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개념 설명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간단히.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a, b, c라고 하는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상황이다. 그럴 때 한 근이 p 플러스 루트 q의 형태다. 여기서 p는 유리수, 루트 q는 무리수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루트 q 무리수의 이제 부호가 바뀌게 되는 이 형태가 된다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설명은 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 B, C가 모두 실수일 때는 한 근이 P 플러스 QI. 자, 여기서 이제 PQ는 실수입니다. 실수. Q도 실수.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의 형태죠. 그랬을 때 다른 한 근은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인 P-QI가 된다 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문제를 보면 한 근이 1 플러스 2i다. 어라? 그러면 개수를 한번 볼까? 1, 마이너스 a, b인데 a랑 b가 실수라고 했고 x제곱 앞에 있는 1도 역시 실수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다른 한 근은 바로 1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인 1 마이너스 2i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근은 결국 하나는 1 플러스 2i고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2i인 걸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근의 합을 구해본다면요 2가 되겠고 곱을 구해본다면요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저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x제곱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곱이 5니까 5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a를 물어보고 있었으니까 이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a는 2가 되고 b는 5가 된다. 지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2인 겁니다. 자, 그래서 2랑 5랑 곱하면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실수 a, b 그러면 이제 x제곱 앞에 1,
A, B 모두 개수가 실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근이 4-3i면 다른 한 근은 4 플러스 3i. 그럼 결국에는 두 근이 하나는 4-3i, 다른 하나는 4 플러스 3i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근의 합은 8이 되고 곱은 25가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2차 항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8이고요. b는 25겠지요. 자, 두 값을 더해주면 1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mn 실수고요. x제곱 앞에 있는 1, mn이 모두 개수가 실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근이 1 플러스 2i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한 근은, 그러니까 결국 두 근은 1 플러스 2i와 다른 한 근 1 마이너스 2i, 서로 이렇게 켤레 관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근의 합은요 2입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은 5네요. 자, x제곱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자,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곱이 5니까 상수항 5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국엔 m이 마이너스 2 그리고 n은 5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m과 n을 더하면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는데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 상태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실수든 아니면 복소수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수의 형태든 지금 이 알파 베타가 어쨌든 지금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형태기는 한데요. 우리는 보통 인수분해를 정수 단위에서 이제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죠. 그랬을 때 이건 익숙하지만 알파와 베타가 복소수, 그러니까 허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복소수 중에는 이제 허수가 있죠. 실수와 허수가 있는데 허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식을 적어 놓는다고 한다면 이 식에다가 알파 넣었을 때 0, 베타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자, 원래 있었던 식은 이 식과 같은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의 두 근은 자, 짝수공식을 쓰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에서 5를 뺀 거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이 여러분들 i죠. 그래서 그는 2 플러스 마이너스 i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국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x에서 2 플러스 i를 뺀 것과 x에서 2 마이너스 i를 뺀 것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걸 이제 소괄호를 풀어서 생각을 한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그리고 x 마이너스 2 플러스 i는 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의 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텐데요. 자, 그럼 이제 x 빼기 1 플러스 루트 3i 그리고 x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3i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이걸 괄호를 풀면 x-1 루트 3i 그리고 x-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 여기서 이제 는 0까지 표시를 해보고요. 자, 요거의 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가 되겠죠. 자, 그러면 x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i를 빼고 이쪽은 x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i를 빼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5i 그리고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인수가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 보기 중에서 인수 중 맞는 것을 골라라 것인데요. 2번만 맞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